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서영섭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과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이 새로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영섭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과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이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식구가 되심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과 항상 애착을 가지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올여름 장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달 장마로 인해서 혹시 피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피해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우리 안양시에도 침수로 인한 수해, 또 인건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최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윤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7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및 7월 14일 청원인 김시화가 제출한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제5항 냉천주거 환경 개선사업 관한 청원 및 의견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진기 의원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 장명희, 곽동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정비, 임기 등 정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56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의원 전 국토교통부 R&D 연구원을 재직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평가 지표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도시재생 계획 단계에서 사후관리를 구성하고 사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 전문가들이 토로했습니다. 이 조례는 사후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러 지자체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남양주, 포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만들어질 안양시 도시재생센터 업무에 사후관리를 추가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리고 안양시가 도시재생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훈 의원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 안전 도모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인 제명을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동차 정비 사업 관련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장우 수도시설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번호 제213호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49조의 2를 제49조의 3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8조 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소집을 개최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4항 인도건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보고 건에 대해 김진수 신성장 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전략과장 김지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도 2월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고 2021년 6월 18일에 안양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해 지자체 중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안양시가 직접 참여하기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3,978억 원으로 예상되어 당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시 사업비인 2,675억 원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 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신규 투자 사업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2항에 의거 안양시가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안양도시공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는 사항과 사업 추진에 대하여 금해 의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 내용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안건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1원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좀 전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본 도시개발 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법 제65조 제3, 제1항에 따라 지난 21년 6월 18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가 신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별도 실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했기에 근본 이게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결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안양시가 투자 심사를 행안부에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대상을 제외하고 보고 안건으로 하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근본 시의회 보고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675원에서 3,978억 원으로 1,815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는 월곶 판교 저촉 구간에 대한 이전 비용 반영, 환성 주차장의 건립 비용 반영, 그리고 집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입니다. 3페이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양동 157번지 1원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 방식은 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전체 15만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 내용으로는 복합 환성시설, 도시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용지, 그리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3,9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용지 보상비가 약 2,163억 원, 그리고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등 공사비가 899억 원, 조사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경비, 예비비 총 91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2021년 2월에 공사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사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21년 6월 시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22년 9월 안양시에서 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됐다고 말씀드린 분 앞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공사의 내부 이사회 의결을 득하고 금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면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체 발행 승인을 신청하고 공사체 발행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 인가 등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본사업 대상지 주변 입지 여건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 4호선에 GTX 신호선, 인덕원 동탄, 월곶 판교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형 여건으로는 약 40m의 표고차를 이루고 있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63%가 훼손되어 개발 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낮아 해제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 본 단지의 토지용 계획으로는 전체 사면적이 15만 1000제곱미터이며 이 중에 주거시설인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용지 등이 29,473제곱미터 약 19.5%의 비중이고 도시 지원시설 용지인 산업용지 부분이 13,500제곱미터 9%가 되겠습니다. 복합 환성시설 용지가 25,260제곱미터에서 16.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용지가 82,735제곱미터로서 전체의 약 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가 3,978억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사의 참여 예상 지분은 약 20.2%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에 공사체 발행을 요청하여 승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참여 비율은 다소간 조정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참고로 안양도시공사 자산운용을 공사체 발행 운영 기준에 적용하여 보면 공사체 발행 가능 규모는 약 63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금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따라 안양시 의회에 보고 후에 금년 9월 행안부의 지방공사체 발행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며 발행 규모가 결정이 되면은 공사는 안양시와 GH와 공동사업 시행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부지 조성 공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주택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5항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해 소개위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이재현 의원입니다. 7월 14일 청원이 김씨와로부터 접수된 냉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업 중인 인근 공동주택단지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1조에 따라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민 대표의 설계 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선정된 감리단 외에 주민 대표 회의가 선정하는 감리를 선임하여 별도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청원의 청원 취지를 이해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종훈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및 인도권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건, 그리고 냉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청원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후관리 지원 방안 신설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이란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 무분별한 확장, 주거의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발표된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관계 및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개발 사업의 실패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제때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복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15%에서 30%에 그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주민이 완벽하게 재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우리 시 고밀개발 지역과 저밀지역 보호라는 도시설계 차원의 적절한 안배 효과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재개발 사업이나 지역의 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관리계획 지원제도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여 사업관리 지원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 조례안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사업 및 종사자가 친환경 자동차 보고 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 안전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유럽연합은 2035년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치를 승인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발맞추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은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경제 여건상 쇠퇴해가는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향후 사업자 도산 및 실적자 대량 발생을 예고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적응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도군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조사 결과 감정평가 가격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부지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발 수지 검토 및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업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873명, 2329세대의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국고사업 선정 이후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포기로 중단되었으나 2015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2018년도에 사업 시행자 변경 고시를 통해서 LH 전면 수용 방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도에 이주 및 공사 착공을 하여 202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청원 내용 요지는 최근 아파트 공사 중 부실 공사로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유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바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와 현재 공사 감리단 외에 주민대표회의가 선임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에 요구한 자료 제공 불응에 대한 안양시의 자료 제공 지시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장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부실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54조에 따라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동법 제47조에 따라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가 선정하는 감리자 배치 요청 사항은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적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감독관청에서 이 법에 의한 위반 여부, 이해관계 있는 사이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개발사업 조합 운영과 달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 대표회의로서 기능만 있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에 준수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고 민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셔요. 그렇죠.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님과 윤해동 의원님과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저는 뭐 궁금한 점은 없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병근 과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례안 5페이지 비용 축에서인데요. 비용 축의 결과 중에 그 무상 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명절 전에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기 전에 이제 자동차 정비 협회와 안양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무상 점검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무상 점검 관련된 사업비가 1년에 800만 원씩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이 계속 이렇게 지금 수년째 800만 원 동결로 돼 있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시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하다가 하니까 그 정비 대수가 2배로 늘었어요. 250대 수준에서 500대까지 작년에 이제 늘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9월 초에 하기로 협회하고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올해 추이를 보고 또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선을 좀 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사업 후에 평가하면은 좀 늦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떤 조금씩이라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 자동차 법을 보면 이륜 자동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륜 자동차요? 네. 예, 이륜 자동차라 하면은 흔히 말하는 바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는 여기 25 250. 아니. 예, 25. 일반 스쿠터도 다 되고 25km 미만 가는 거는 관련 법규에 자동차로 규제가 안 되지만 25km 이상으로 가는 거는 자동차로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분류가 돼서 이륜 자동차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검사소도 보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륜 자동차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그 조례상에는 나오지 않고 법에 이제 법에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네. 예, 별도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 알려주십시오. 네. 김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 대중교통 최병근 과장님이시죠? 네네네. 예. 요 사이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추석 때 미리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점검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뭐 라이닝 그 우리 브레이크 그 패드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 아니라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예, 예. 그러니까 무상은 어디까지 무상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무상으로 하고요. 그 정도. 부품이 들어갈 때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최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증액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 사이 나오는 자동차가 고장이 좀 덜 나요 사실은 예전에 예. 비해. 예.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전기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이 보장이 안 나는 것으로 인해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를 철저하게 좀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경수 의원님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의원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저 김준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료 요청은 도시공사에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이사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 보고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한 1,300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300억.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다 포함해서 당초 세부 내역과 당초 2,600억에 대한 그 세부 내역과 당초 현행 증감된 3,90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5월 달서부터 보상 협의 및 실시 계획 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아마 보상 협의도 5월 달은 지금 7월 달이니까 됐을 수 있는데 보상 협의 관련돼서 협의한 내역 그걸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그건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돼 있고 네. 때문에 그 관련 소리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 지금 지상물 추진- 조사라든가 지금 추진 조사- 계획에 네. 5월 달서부터 그 보상 협의 및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협의가 하셨나 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라도 또 한 게, 또 토지 소유주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뭐 한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경택입니다. 김진수 과장님하고 이명호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먼저 저도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명호 사장님께서 PPT 자료 가지고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 자료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김진수 과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김진수 과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정 사업비를 보면 당초 2,675억 원에서 변경이 3,978억 원이잖아요. 이게 변경된 게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타당성 조사가 2022년 9월 지방행정연구원 2022년 9월께 변경된 자료인가요? 당초 자료인가요? 변경이죠? 당초는 언제 한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가 돼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나, 안양시장이 투자 심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양시장이 투자 심사는 아까 이제 완료됐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양시 한 것은 저희들이 네. 2022년 9월에 조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0 지방행정연구원에 네. 용역을 의뢰해서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안양시장이 투자 심사를 실시할 경우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인 이 내용이 2022년 9월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 투자 심사 결과 이것도 오늘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제3자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의뢰한 예, 거잖아요. 우리가 의뢰한 겁니다. 근데 사업 주체자가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무성 검토가 이제 당초보다 많이 하락이 됐어요. 그렇죠.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경제성 검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성 검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순 현재 가치, 비용 편익 비율, 내부 수익률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0.40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비용 편익 비율을 1 이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0.4가 돼서 내부 수익률은 4.8%에서 이제 마이너스 0.4%가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당성 결과는 0.40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지비 해제 고시가 완료됐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35%보다 높은 62.8%를 계획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비용 편익 비율을 향상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비용 편익 비율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뭐 경제성 분석 필요하고, 뭐 사회성이라든가, 뭐 공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공공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경제성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의 그 사업도 경제성은 이제 좀 낮으나 공공개발의 어떤 공공의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그런 최종 결론을 경제성은 조금 부족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준성 과장님 설명이 맞는 말씀이세요. 예, 틀린 말은 없는데 다만 그렇다면 제출된 자료에 그 공익성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재무성하고 경제성만 넣었잖아요. 공익성 자료가 없으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건 좀 별도로 더 추가로. 자, 이제 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으로 보면 지금 비용 편익 비율 0.4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네, 알겠지만 그 이제 토지 이용 측면에서 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 그 공공성의 비율이 의무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네. 공공성은 더 확보되고 높아질 수 있지만 네. 경제성은 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그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기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용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상당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뭐 택지로만 다 하면은 이게 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도시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떤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네.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그 지정 질문이나 의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제 발언 기회를 안 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김준수 과장님 발언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답변이세요. 제가 분명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단독주택 필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분양했을 때는 경제성이 올라가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올라갈 때는 경제성은 떨어진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이나 다른 부지를 안 물어봤잖아요. 자, 공공주택의 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듣는 분들 다 똑같이.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불필요한 답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길어지는 거고요. 자, 정리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지나 뭐 상업용지를 많이 분양하게 되면 경제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35%에서 62.8%로 올라가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예. 그건 뭐 동의합니다. 예, 그럼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래서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환승시설 여기 이제 상업용지도 들어가요. 그 구체적인 계획 미확정이 되어서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사항을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어차피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제외가 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건물 용도에 관한 겁니다. 이제 네. 지하에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 4개 역사가 이제 크로스되는 뭐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이제 한승 주차장, 한승 센터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 지상에는 이제 어떤 용도가 들어갈 거냐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저 복합 용도 예를 들어서 뭐 근린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한 건물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몇 개 층은 무슨 용도 몇 개 층은 무슨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가 확정되면은 아까 말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 아니고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용역을 주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확정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설명 잘 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여기서 담아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충분히 지금 이해하겠는데 현재는 이제 토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성 분석도 했고 지금 이제 뭐 3,900억이라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한 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는 네. 토지 위주로 네, 보고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인덕원역 주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환승센터 조감도가 나온 게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를 그냥 폼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조감도를 그린 건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이제 결국은 재무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좀 보고를 했어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제 아쉬운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수치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가치 평가라든가 비용 편익 비율이라든가 내부 수익률을 검토한 거는 분명 있을 거예요.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예.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0.40으로 돼 있는 비용 편익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가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보고드리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이 토지 부분만 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혜에서 이제 그 건축물에 관련해서 영역도 줬기 때문에 건축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그때 의회에 또다시 보고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토지다.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고 자료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고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총 사업비가 2,675억 원에서 3,975억 원으로 1,815원, 15억 원, 75% 증가가 됐잖아요. 대신에 이제 매각 수익도 2,945억 원에서 5,193억 원으로 이제 수익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총 사업비하고 매각 수익이 구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편익 비용 비율도 내부 수익률도 나왔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말씀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익을 분석하는데 추정하는 거지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도 지금 현재 보상가가 확정되지 부장님, 않았고 제가 지금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추정 금액을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총 사업비도 지금 1,815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공사 단가라든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수익률 규모를 지금 알아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아니 이게 자꾸- 추정할 때는 그걸 당연히 넣어서 평가하죠. 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지금 경제성이 단서 조항이 있지만 그 수요 예측을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 분석이 제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편익 비용 비율이 1.05에서 0.40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거를 상당 부분 은경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1페이지인데요. 그냥 저도 간단하게 보면은 총 사업비하고 매각 수익이
기존에 총 사업비가 2,600억이었고 매각 수익이 2,945억이었어요. 수치로만 보면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뀐 게 총 사업비가 3,900억에서 총 사업비 약 4,000억, 또 매각 수익이 약 5,200억이에요. 1,200억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수익을 네, 수익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각 수익 대비 총 사업비가 1,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만 따지면은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더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 사업 분석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분석했던 그 자료들을 이제 추가로 제출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지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지만은 어떤 계획 단계, 그다음에 인가 단계 이런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토지, 그다음에 건물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내부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자료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드리는 것이. 네, 그래서 저도 사전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확인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두 번을 하였는데요. 네,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 요게 4페이지, 페이지 8입니다. 네.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 두 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그 재무성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사업 주체 입장에서 이제 수익성을 좀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내용 말고요. 이 두 번을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어떤 이제 그 국가 전체적 입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경제성 분석에서 좀 국가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발전 방향이 국가 발전 방향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발전이 있지만 그게 국가 발전 방향에서 해악을 끼친다면 사실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을 보면요, 변경된 결과를 보면은 내부 수익률이 마이너스 4%예요. 내부 수익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그 편입 비용하고 이제 순 현재 가치에 대한 비교거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에 대한 그걸 좀 제가 자세히. 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매해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왼쪽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은 약 4%씩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변경된 마이너스 4% 보면은 매해 마이너스 4%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 비용 편익도 떨어지지만 내부 수익률에서도 해악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업에 결정하는 것은 이제 수익률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어떤 정책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에서는 그 수익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도 공공성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 혹시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좌석을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또 부연 좀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상 제가 또 이거 오랜만에 또 전공서적을 펼쳐서 또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0.4. 그러니까 1이 안 되는데 최소 저희가 이제 어떤 공익 사업을 할 때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양시에서는 이제 이 0.4라는 숫자를 갖고 방금 신성장 전략과장님께서 공익성을 봤을 때 1이 안 넘어도 공익성을
충족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그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경우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그 지금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세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평가원에서 임의로 설정한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 법령 또는 그 지침에 투자사업 타당성을 실시할 때 이 세 가지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 가지를 보도록 법령에 규정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온 거고. 네, 한 수치가 그러니까 많이 낮게 나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상쇄할 수 있다는 그 점을 부분인가요? 말씀드리고, 지금 비용 편익 분석은 지금 그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돈은 가치가 아니고 비용과 편익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데 그 측정한 거는 연구자에 따라서 평가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 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분양주택에 비해서 공공성이나 또는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수록 경제성 평가는 떨어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평가에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만 공공성이라는 지표는 없는 이유는 별도로 세개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하라고 법령에 명시됐기 때문에 세 개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세부 내용 사항들은 정책성에 반영돼서 고려해서 하라는 사장님,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예, 예. 그러면은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태까지 공직 생활에서 네. 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 경제성이 0.4인 걸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담당했던 일들은 지금 전부 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재무성 평가를 가지고 기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 사고를 해서 그것을 형성한다는 건 토지나 집입니다. 물론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만은 시장에서 판매는 시장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 재화는 가장 우선되는 게 재무적 타당성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또는 정책성이나 경제성을 보라는 것이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서 매각할 겁니다. 시장에다가.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그걸 화폐같이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재무적 타당성이 중시하는 네, 근데 부분이고. 사장님, 근데 방금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은 내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건 계속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거잖아요. 이 경제성 분석에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이거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단위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초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3,900억을 투입을 해서 그 5,180여 원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수익성 지표나 IRR이나 이런 게 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 금액이나 봤을 때는, 그 에너지를 딴 데다 투입한다면은 더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내부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비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이 영업비율이 35%인데 여기는 62%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녹지 비율도 지비 해제에 따라 15%인데 우리는 18%를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저 가치 충돌이 좀 있는 게 인덕원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상업시설을 많이 넣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가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공공성입니다.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인덕원의 미래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공공주택, 뭐 이런 다양한 임대주택을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미래 향후 50년 안양을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많다는 뜻인가요? 임대주택이 많아질 경우 생기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가 역세권이고 해서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지금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들 이런 걸 위해서 청년을 유치하고 또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거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뭐 중심 상업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중심 상업 지역에 고밀도에 뭐 주거 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저렴하고 싼 주거 시설. 근데 그게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에 어떠한 해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제 시정장 전략가와 도시공사에서 아까 좀 요청한 자료들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호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장님 답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아까 잠깐 안 예. 하시고 빙빙 돌려서 답변하시니까 그런 건데, 총 사업비가 3,978억 원, 매각 수익이 5,193억 원, 1,215억 원의 차익이 납니다. 예. 이거를 순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그 안에 자본비용도 포함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단순 순이익은 그런데 비용, 편익 비용을 따질 때 이 1,215억 원이 일정 부분 기준을 차지하겠죠. 일정은 더 갈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1.05에서 0.40으로 편익 비용 비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초가 2021년 6월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1월이고 변경이 2022년 9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7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비용 편익 비율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를 가정을 하에 저는 김준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공익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답변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안양도시공사가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안 해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20%의 지분 확보를 하고 안양시 지분이 몇 프로죠? 24%인가요? 22%요? 또 떨어졌죠? 20. 예. 저기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비용 편익 비율이 저는 1 이하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든가. 그렇다고 해서 저 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아니 네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 거지, 적자를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공익성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예. 하나, 지금 임대주택 의무 비율보다 늘어났잖아요. 예.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최진기 위원님 답변에서 청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다른 주변 시보다 적다. 예. 그래서 당초보다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안양시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진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비 지역이기 때문에 지비 해제하면서 공공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예. 중토위에서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예. 조건이 공공성 확보잖아요. 자, 지금의 임대주택 의무비를 35%다 더 높여서 해라. 막 그런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지. 그냥 추상적으로 시대 흐름이 청년 임대주택 높여야 된다. 주변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토위에서 이런 권고사항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원했던 거예요. 제 말에 공감을 좀 하세요? 예, 뭐 공감하고 요 근데 한 네. 부분은 또 제가 조금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죠? 예. 이제 이거 뭐 다른 안건을 뭐 다루거나 우리 행감을 하거나 네. 중에서 청년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예, 청년도 그리고 본계에게 지금 공공 청사가 지금 복합 청사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년 주택을 짓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인덕원이라는 위치는 입지적 뭐 교통 여건상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뭐 조금 분양주택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물론 여기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될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 성격상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 여건이나 집이 해제된 문제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좀 확보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뭐 이슈가 되거나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과장님 된다. 사장님. 예. 즉 이명호 사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예. 제가 임대주택 비율이 청년주택 비율이 올라간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 들었다고 중도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청년주택을 많이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더 내려서 경제성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금토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대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공인이고 시민의 대변자고 공공임대주택이 일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 알고 계시면 그거는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서 비용 편익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참고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 이제 그 잠깐만. 의원님께 말씀하신 아니, 것이 잠깐만요. 아니. 맞으신데 과장님, 저기 김수 과장님, 과장님, 제발 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예. 좀 끼어들어오세요. 저기 그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명호 과장님하고 이렇게 사장님하고 하시고 좀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 아까 여기도 내용도 이제 나와 있는데 비용 편익 부족 아까 최진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네. 여기서 지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서 비용 편익이 낮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성을 공한다 녹지 비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처분한 면적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복합 환성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신승장 과장님이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비용 편익 부식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연구자의 어떤 그 가치나 공부의 방향에 따라서 편익에 포함시킬 건지 비용에 넣을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학자에 따라 만든 이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면은. 그래서 복합 환성 시설도 아직 세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그게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용 편익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의 그 어떤 기법의 특수성이나 어떤 그런 특성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이런 데 안양시에 재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손실을 난다든지 갈수록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난다든지 이런 그 실질적인 부분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이명호 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아까 제가 이제 약간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뭐냐면 이명호 사장님께서 인정하신 그대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예. 경제성은 떨어진다. 예, 다만 맞습니다. 공익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졌다. 라면은 그거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맞다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공익성을 절부시켜가지고 경제성보다 더 중요하게 공익성을 수 있다. 뭐 단독주택을 분양하면 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과장님, 김준수 과장님 아니라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분 참여 비율이 20%면 지분 금액이 802억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양도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금액이 최대
63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나머지 추가하시는 비용은 거세요? 이제 자체 자금입니다. 이제 자체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약 한 9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현물 출자받은 게 635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시제로 현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235억입니다. 예, 현금 시제에서 일부 충당하고요. 예.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를 이제 토지든 뭐든 이제 판매 수입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20%에 20.2%에 해당하는 802억 원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변수가 네. 행안부에서 승인을 네. 채권 공사채 발행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시장이나 네. 시중에 뭐 어렵다면은 네. 채권 발행 시장이 어렵고 하면은 음. 행자부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공 부분에서 발행하는 규모를 조금 억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다 협의해서 계획된 만큼 조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물이 예. 현물 재산이 635억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재산이라고 했어요? 현금 자산이 235억. 예, 합해서 95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630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이것마저도 좀 조금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성인권자가 행자부고 예, 예.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만 참고로 위원님 이제 우리가 그 지방 공기업 그 채권 발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게 그게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통상 한 200%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가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공사의 부채 비율은 제로입니다. 공사 예. 부채 비율은 제로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630억 발행해도 자본 대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재무적으로는 크게 뭐 가지 않지 않나 예,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그거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있습니다. 예,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그 현물의 예, 예, 가치가 예. 지금 635억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인수할 때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가치 상승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이게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 최대 금액을 630억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안양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현물 자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왜 공사채 발행을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장의 자금 시장의 안정이나 또는 지금 뭐 건설에서 어떤 부동산 PF 관련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뭐 채권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때도 그때 행안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운용할 그런 방향을 좀 읽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의 재무가 아직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된 대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제가 8대 때도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오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남는 사업이니까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또 비용 편익 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또 공익성을 들먹이면서 개발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명호 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용역을 주면 연구자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답변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자,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이잖아요. 이런 데서 하는 거를 갖다가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 항목이나 편익 항목이라는 게 그 지방 공기업 공사에서는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죠.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행정용문이고 네.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 네. 한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한쪽은 반영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용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준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목의 그 포함 여부가 또는 산정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감정 평가 기간도 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답변 과정에서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연구자의 주관적인 행태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예.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된다. 다만 그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최진기 의원님과 음경택 의원님께서 대부분 길게 질의를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해소됐는데 몇 가지 자료 요청만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김주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자료를 보면은 당초에는 KDI에서 표준 보상 배율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가감정 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뭐 그린벨트를 이제 푸는 과정 중에서 감정 평가가에서 제외된 토지도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KDI 표준을 먼저 말씀을 이제 나중에 화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전 표본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의 추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감정 평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혹은 이제 계획. 화면 답변 괜찮겠습니까? 네. 네,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음경택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재원 조달 그리고 총 공사비 내역에서 총 금액이 이제 899억 그리고 투입 금액이 802억 그리고 공사체가 63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172억에 이제 어느 정도 오차율이 있는 건 오차 금액이 있는 건데 172억에서 시에서 공사 출자금으로 145억 예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금액이 27억 정도가 이제 부족한 실정인 건데 이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뭐 저희 매곡지구나 이런 데서 수익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27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7페이지에 보면은 금액이 당초에는 없다가 이제 변경되면서 형성된 게 있는데 터널 지방 보강 그리고 월곶 판교선 이전비, 황승 주차장 건립비 그리고 가련천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액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된 계기 간단하게 네,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할 때는 예,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점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고 사업가 드러난 그런 공사비 단가가 그 당시에는 2019년 내지 2020년도 기초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성과는 2001년 2월에 나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있어서 단가 상승이 있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이후에 정액된 월교 판교선이나 환상 조정 건립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뭐 하천 정비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예. 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한 말씀 제가 네.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 사업 뭐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보완된 내용이다, 추가된 내용이라고 대충 저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계 변경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인지 아닌지. 아닙니다. 설계 변경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환승센터를 짓기 위해서 월곶 판교선의 기존 경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된 추가 공사 금액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환성 주차장이 환성 주차장은 지금 우리 복합 청사야. 그 주차장
복합 지금 그 그런 건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중에는 건축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신설했는 게 네,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쳐도 예, 그다음에 GTX C노선 월곡 판교선은 그게 선로가 사업주고 안쪽으로 살짝 이게 그 재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양시가 이 공사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임자 맞죠.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한국교통공사나 뭐 그런 데 쪽이랑은 좀 협의가 됐는지 그 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거를 안양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담하는 부분은 그 안양시나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원인자 왜냐면- 부담 원칙이라고 말씀을 그 하시는 원인자 거죠? 부담 원칙입니다. 예, 예, 그 원칙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산정 세부 내역은 설계가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전체 사업분에서는 살짝 변경되는 게 맞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업성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의 금액도 저희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고 지금 저희가 수익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고 이제 월판선에서 어떤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산정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환승센터 있으면서 지금 대부분 이제 비용 추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안양시 이제 1,060억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한 걸로 예, 그 알고 부분은 있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김주수 과장님 답변 아니요,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타 BC 관련해서 대형 공공사업 관련해서 좀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BC가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 월판선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1.0이 안 나와서 국토부에서 법이 완화가 돼서 예타를 통과한 예가 있거든요. 예. 기준이 1.0이 안 돼서 완화를 시켜서 경제성에서 통과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공공사업 관련해 갖고도 국가사업하고는 틀리겠지만 BC 법적 근거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법적 근거 저도 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1.0으로 기존해서 뭐 0.7이나 0.8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뭐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좀 법적 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 법적 근거는 왜 1 이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BC 결과가 틀리잖아요. 경제성에서. 예. 예비 타당성 조사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경제성이지만 공공개발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0.4가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 예비 타당성을 왜 하시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님.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 경제성 평가는 이명호 사장님. 예. 서면으로 예,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네. 서면으로 오늘 최대한으로 빨리 좀 주시고요. 또한 꼭 질의하신 의원님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의원님에게 다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태 지금, 의원님. 예, 자료 질의해 주시기 관련해서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전 중으로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오전 다 됐어요. 또 식사들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은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명호 도시주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 전략과장님, 우리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외로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네,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요즘에 그 검단인가요? 인천 쪽에 아파트 부실 공사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안전에 관련해서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게 이제 냉천지구가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거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냉천지구의 사업지를 보면 뒤쪽에 이제 병풍처럼 이제 안양대학교부터 이쪽에 충원탑까지 보면 옹벽이 되게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옹벽 공사는 끝났어요. 지금 우기철이고 이번에도 산사태 등등 나는 것을 보면 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안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제 그 소유주라든가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오늘 청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기한이 가게 되면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형식적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형식적으로 의결은 안 하지만 혹시 집행기관에서 그냥 의회의 청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정도는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택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은경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여기선 한 건에 대해서 냉천지구에 대한 청원권만 올라왔지만 논외로 번외로 지금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이제 호계동도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들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있으면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청원 내용에 근접해서 이제 민원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우려감들이 더 가열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 냉천지구를 포함해서 이 정비사업지구에 이제 좀 특별 감리단을 구성하셔서 전체 정비사업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원이 그 도시정비과 과장하고 이제 그 팀장에서 팀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전체 실태조사 행장점검을 좀 어제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전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은경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실태조사는 적극적으로 좀 특별 점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그 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감리사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공직자분이 계세요. 주민분들께서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뭐 달가워하진 않겠지만, 이게 감리를 안양시에서 구인해서 이제 배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감리가 조합 이제 시공사와 이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마련처가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진짜 특별 감리단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정비과에 좀 더 면밀하게, 형식적으로 말고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택 의원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염중선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원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청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청원이 있고 당장 실행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주민들이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대표위원회 이제 계약서 쓴 게 있어요.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검토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인도건지구도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에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불만,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공식적으로 쓴 자료마저 계약서마저 공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서류들은 당당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지금 3기 입주자 3기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는데 1기 때, 2기 때 뭐 숨기는 게 있어서 못 주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주민들 간의 불신 이런 게 지금 없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입사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개 정보에 이제 항목이 있는 것은 이제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외의 거는 이제 설계도면은 회사의 그런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냥 그 자료를 보거나 다른 데로 그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네.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염중성 국장님께서 중요한 답변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유출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어젠가요?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국방부와 관련된 합의각서안 등등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안양시에서는 뭐 군사기밀 등등으로 아마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열람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냉천지구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람 정도는 좀 가능하게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 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의 이 오늘 청구권을 진짜 우리가 교본을 삼아서 우리 안양시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들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주택에 대해서 보급률만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청원권, 이제 청원이 올라와서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철저한 좀 감리와 또 이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도건 주변 도시개발 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권은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권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처리함이 타당한지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양시의회 규정 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로 준비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확인 결과 김주석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수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해 시장이 이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에 대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7명이 표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0표였습니다. 냉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청원권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자 하며 앞서 배부해드린 청원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